안녕하세요, 윤조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시기와 팔달이라는 새로운 시리즈의 일환으로 음식을 먹을 때 많이 먹는 것보다 질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회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식이 피라미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통적인 식이 피라미드에 의해 잘못된 식습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탄수화물과 설탕을 먹어왔죠. 이제 우리는 전통적인 식이 피라미드 대신 전분이 없는 과일과 채소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식이 피라미드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몸이 제대로 가능할 수 있고 음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과 섬유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식단에는 지방과 단백질도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신기계에는 약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식단에 적절한 지방과 단백질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의 신경계와 면역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의 질을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 피라미드에 속한다고 해서 아무 음식이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 특히 장애가 있거나 유전적으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몸은 환경이 품고 있는 독소에 매우 민감하거나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현대 사회는 우리의 건강에 부족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위적인 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농사짓고 먹는 방식은 예전과 크게 다릅니다. 우리는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식품을 보호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농부들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양의 식량을 생산하는 방법을 배웠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량의 식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동시에 커다란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로 인한 부작용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 아동들은 이러한 독소 등에 더 취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기술의 부작용이란 무엇인가요? 첫째, 자폐증과 ADHD 아동은 상출제와 세조개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해독 경로가 적절하지 않아 음식에 포함된 살충제를 올바르게 조리하고 배설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독소는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오늘날 우리 음식의 대부분은 유전자 변으로 생산됩니다. 과도한 살충제를 피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식물이 해충과 질병에 저항하도록 바이러스, 박테리아에서 추출된 DNA, 나기타 DNA를 삽입하여 식물의 DNA를 변경할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삽입된 DNA 조각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각들은 아이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기체에서 추출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밀, 옥수수, 공이 유전자 변형 제품입니다. 한국에서는 쌀과 배추도 유전자 변형을 거칩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 유전자 변형 식물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대 농업 기술은 우리가 먹는 고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 염소, 닭은
벌레 불을 뜯거나 주변 환경에서 벌레를 먹거나 이삭을 줍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고기를 대량으로 얻기 위해 동물을 키웁니다. 동물들은 불을 뜯을 수 있는 들판 대신 우리의 육축장에 가두고 옥수수나 퀴리 같은 많은 양의 곡물을 먹입니다. 예를 들어 곡물 사육 소고기는 미국에서 가장 널리 생산되는 소고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추측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동물들이 유전자 편연 사료를 먹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들은 호르몬과 항생제도 먹습니다. 대부분의 목장주는 소와 돼지가 가능한 한 빠르고 크게 자라도록 IFG-1 성장 호르몬을 동물들에게 먹입니다. 이렇게 사육된 고기를 섭취할 때 이 호르몬은 우리들의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고 간섭합니다. 대부분의 닭과 양식, 물고기는 양세제를 먹습니다. 이것은 동물이 건강을 유지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자라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이러한 항생제가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항생제를 섭취할 경우 장내 미생물군은 파괴됩니다. 또한 우리 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의 균주를 발달시켜 박테리아 가염을 치료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유기농 식단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유기농으로 먹는 것은 그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유기농으로 먹는다는 것은 가능한 한 자연 상태에 가장 가까운 식물과 동물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전자 변형이나 살충제 처리를 하지 않은 식물을 먹고 향세제를 먹이지 않고 불을 뜯어 자연적으로 자란 고기를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대의 기술로 만들어진 식품에 민감한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옥수수, 밀, 대두가 포함된 식물을 피할 것을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시기와 발달에 대해 한 번에 한 단계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힘내주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제 대신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아래 구독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